오프닝 내레이션, MC 음성톤 예시.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할머니였으며 한때는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단지 애 봐주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죠. 70년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모욕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진 따귀 소리. 그것은 단순한 손찌검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를 부정당한 한 사람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엄마에게 바치는 작은 반란의 기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1부. 초대. 가족의 꿈 잃은 살박 여사는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낡은 벽시계의 똑딱거림, 밥이 끓는 소리, 그리고 서울 구시가지의 원룸 아파트를 거닐며 내는 느릿느릿한 바닥 삐걱거림 뿐이었다. 거의 20년 동안 홀로 살아온 그녀의 하루는 오래전부터 똑같은 리듬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날까지.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화면을 곁눈질로 쳐다봤다. 아들 민국이었다. 엄마, 지호가 늙어가고 있어요. 우리 생각엔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어때요? 지호를 봐주세요. 모두에게 더 좋을 거예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우리 방이 하나 있어요. 수진이가 괜찮아요. 수진이 괜찮아요. 라는 대사가 경고였어야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가족이라는 단어만 들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채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들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짐을 챙겼다. 옷뿐만 아니라 추억까지. 군복을 입은 남편의 누렇게 변색된 사진, 지호의 첫 아기 양말, 기름때 묻은 요리책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낡은 가방 2개에 넣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사하는 게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가족의 집, 아침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엄마, 민국이 인사했다. 그의 미소는 짧았지만 진심이었다. 햇살 가득한 5살 지호가 할머니 품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할머니는 낄낄거리며 할머니 목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수진이 서 있었다. 완벽한 자세, 완벽한 화장, 불완전한 미소.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택시가 무릎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시어머니께 한 첫마디는 바로 그거였다. 어서 오세요도, 보고 싶었어요도, 만나서 반갑습니다도 아니었다. 박 여사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고마워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내부. 손님방, 그날 오후 작고 텅 빈 공간. 창살이 있는 창문.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여사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액자도 온기도 없었다. 기능적인 것만 있었다. 밖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호야, 할머니가 사탕 주지 마. 충치 생길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엄마. 빨래하실 거면 색깔별로 나눠서 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미 빨래를 했어요. 박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은은한 아픔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저녁, 식탁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한 저녁 식사. 박 여사는 그녀의 대표 메뉴인 갈비찜을 꺼냈다. 남편과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수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아, 네가 요리하는 줄 몰랐어. 두부찌개는 이미 끓였어. 민국은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다. 지호는 입을 삐죽 내밀며 속삭였다. 하지만 할머니 고기가 먹고 싶어 수진은 억지로 웃었다.
2번이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박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그녀의 갈비찜에 손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접시에 갈비찜을 떠담았다. 맛은 변함이 없었지만 왠지 쓸쓸한 맛이 났다. 자정, 손님방 그녀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아들과 며느리가 침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웃는 숨죽인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아무도 잘 자라고 인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를 확인하지 않았죠. 그녀는 담요를 가슴에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집이잖아. 그렇지? 하지만 벽은 침묵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이 공감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면 버튼을 누르는 걸 잊지 마세요.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두부, 이름 없는 나날들, 따뜻한 집안의 차가운 그림자를 계속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파타리, 이름 없는 날들, 따뜻한 집 속의 차가운 그림자들. 할머니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눈을 떴다. 조용히 일어나 아이를 깨우고 도시락을 싸고 세탁기 소리를 죽이기 위해 수건을 바닥에 깔아가며 빨래를 돌렸다. 그녀는 가족이 잠든 틈에 일했고 가족이 집을 비운 틈에만 쉬었다. INT, 부엌 낮 할머니는 멸치볶음을 하고 있었다. 짭짤하고 달달한 맛, 지호가 좋아하는 반찬이다. 그때 수진이 들어와 냉장고 문을 꽝 닫았다. 수진 엄마, 요즘 냉장고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할머니, 내가 오래 열어놨나. 수진, 한숨. 앞으로 반찬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이 입맛이 예민해서 아무거나 안 먹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반찬을 뒤적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멀어져 있었다. INT 거실. 저녁 지호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있었다. 지호 할머니, 이 글자 뭐예요? 할머니 이건 꿈이란다. 꿈. 수진이 지나가며 무심하게 말했다. 수진 엄마, 혹시 잘못 가르치시는 건 아닌지. 요즘 교과 내용 많이 달라졌어요. 지호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는 말없이 연필을 내려놓았다. 꿈이라는 단어가 순간 너무 멀게 느껴졌다. INT, 식탁, 밤 저녁 식사 시간. 수진은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수진,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엄마 방에 전기장판 꼭 꺼주시고 밤엔 불도 꺼주세요. 민국, 그리고 엄마, 집안 살림도 좀 도와주시니까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순간 포크를 들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할머니, 조용히. 그럼 다음 달부터 보태볼게. 지호는 조용히 밥 한 숟갈을 할머니 쪽에 옮겼다. 그 조그만 행동이 그날 할머니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다. INT, 방 안, 새벽 작은 방.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전기장판을 끄고 두꺼운 옷을 껴입었다. 이불을 껴안으며 천장을 보았다. 할머니 속으로 이 집의 내 자리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가족이면서도 가족 같지 않은 순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이 진짜 시작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편 파트 3, 지호의 낙상, 깨달음을 부른 한 대의 따귀를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계속할까요? 파트 3, 지호의 낙상, 깨달음을 부른 한 대의 따귀. 토요일 오후. 날씨는 유난히 따뜻했다. 할머니는 지호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나갔다. 미끄럼틀 옆 벤치에 앉아
지호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속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 지금 저 아이가 웃고 있다는 것. EXT. 놀이터 같은 시간 지호가 미끄럼틀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쳤다. 지호 할머니, 나봐요. 할머니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오렴. 하지만 그 순간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미끄럼틀 옆 철제 발판이 부러졌다. 지호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아,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INT. 응급실 복도, 얼마 후 병원 복도. 할머니는 피와 땀에 젖은 손으로 지호의 손을 꼭 쥔 채 스트레처를 밀고 들어가는 간호사들을 따라갔다. 수진과 민국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호가 수술실로 들어가자마자 수진은 달려와 울분을 터뜨렸다. 수진의 하나도 못 지키면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할머니 지호가 갑자기 발판이 미끄러져서 수진 이 나이에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치며 그럼 애를 맡기지 말든가요? 그리고 그 순간 짝!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진 따귀 소리.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고 민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입술만 꽉 물고 단 한마디도 어머니를 향해 내뱉지 않았다. INT. 병원 화장실. 그날 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뺨. 선명하게 붉어진 자국.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본다. 하지만 할머니 속으로 아픈 건 이 뺨이 아니야. 더 아픈 건 그 아이의 침묵이야. INT. 병실 복도. 잠시 후 지호는 무사히 깁스를 맞췄지만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는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된 것처럼 손을 뻗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병원 계단에서 혼자 울었다. 그 울음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다. 가장 아픈 건 외면당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혹시 누군가의 침묵이 당신을 찢어놓은 적이 있나요? 원하시면 다음 편 파트 4. 내 자리의 의미. 집의 진짜 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할까요? 파트 4. 내 자리의 의미. 집의 진짜 주인 병원에서 돌아온 밤. 집은 고요했다. 지호는 수면제에 취해 잠들었고 수진은 말을 섞지 않았다. 민국 역시 침묵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인터넷 작은 방. 늦은 밤 그녀는 가방 아래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집문서. 그녀가 결혼 직후부터 30년 넘게 쌓아온 돈으로 구입한 이 집. 결혼식 날 민국에게 넘겨준 그 집.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주인은 여전히 박순애였다. 할머니 속으로 이 집은 내가 만든 거다. 한 벽, 한 문, 한 기둥. 다 내 두 손으로.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닫았다. 그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않았다. INT. 아침 식탁. 다음 날 모두가 모인 아침.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할머니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두었다.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 이 집 내가 팔려고 해요. 순간 젓가락 소리가 멈췄다. 민국이 얼굴을 들었다. 민국 뭐라고? 할머니 이 집 아직 내 이름이에요. 나 이사 나가려고 해요. 수지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지호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엄마 얼굴만 바라봤다. 할머니 살다 보니 깨달았어요. 여긴 내 자리가 아니에요. 민국은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국 엄마, 왜 이제야 말해요? 할머니 너한텐 말 안 해도 알 줄 알았지. 근데 엄마가 착각했네. EXT. 부동산 앞 며칠 후
박순의 할머니는 등기권리증을 들고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발 한 발 자신의 존재를 다시 되찾는 발걸음. 그날 그녀는 그 집을 팔았다. 가진 게 많아도 존중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산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박순의 할머니에게 응원의 말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편 파트 5 떠남.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파트 5 떠남.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짐은 많지 않았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와 고무줄로 묶은 낡은 사진첩,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만 챙겼다. 지호의 스케치북을 마지막으로 넣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엔 진짜 자신을 위해 떠나는 길이었다. EXT, 작은 원룸 앞, 아침 도심 변두리의 작은 원룸. 엘리베이터도 없고 창문도 작지만 햇빛은 정확히 들어온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새로 산 라면 냄비를 처음 게시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다. 한 입, 두 입. 그토록 익숙한 맛이 그날따라 새로웠다. 자유의 맛이었다. INT, 구청 평생교육센터. 낮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성인문해교육 신청서. 접수 창구의 직원이 놀란 듯 물었다. 직원 정말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할머니 웃으며. 응? 처음 나를 위해 배우는 거야. 그녀의 손에는 어린 시절 학교에 가지 못했던 서름이 겹쳐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 서름은 희망이 되었다. 몬타주. 새로운 삶의 장면들. 할머니가 교실에서 가를 또박또박 따라 쓰는 장면. 다른 할머니들과 나란히 앉아 웃으며 박수치는 모습. 아이처럼 신나게 받아쓰기를 하는 순간. 집에서 혼자 연습하며 꿈, 사랑, 자유라는 단어를 써보는 표정.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받은 수강비 일부를 조용히 기부했다. 어른들도 배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인터넷 작은 방. 늦은 밤 벽에는 지호가 그려준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할머니와 별. 할머니는 스스로 쓴 글씨로 작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썼다. 박순도츠케. 70년 만에 나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고요히 웃었다. 창밖엔 별 하나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Call to action.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하루가 인생의 진짜 첫날이었다. 이 문장이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에 별 하나만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언젠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원하시면 다음 편 파트 6. 다시 불린 이름, 가족이 다시 찾아오다로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6. 다시 불린 이름, 가족이 다시 찾아오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학습지 위에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망설이다 받았고 반대편에서 들린 건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진 엄마, 지호가 엄마 찾고 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인데? 수진, 눈물 섞인 목소리. 열이 안 내려요. 계속 할머니라고 불러요. INT, 병원. 심야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손엔 수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지호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알아봤다. 지호, 희미하게. 할머니, 나 아프지? 할머니 괜찮아. 우리 지호 강하잖아. 할머니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 순간 지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할머니의 손 위로 또르르 흘러내렸다. INT, 병실 복도. 다음 날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에게 노트를 건넸다. 지호의 이야기책.
그 안엔 아이의 그림과 송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문장들이 있었다. 할머니는 말보다 눈으로 말해요. 할머니는 손이 거칠지만 따뜻해요. 할머니는 나의 비밀 슈퍼히어로예요. 수진은 울고 있었다. 낯설도록 조용히 무너진 채로. 수진, 저 너무 몰랐어요. 아니, 외면했어요. 할머니, 나는 괜찮아. 지호만 웃으면 돼. 수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처음으로 둘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Call to action.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그 말이 믿기지 않을 때 이 장면을 떠올려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미안해 또는 고마워 하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입니다. 파트 7. 다시 함께 손을 잡은 가족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 드릴까요? 파트 7. 다시 함께 손을 잡은 가족 늦봄의 어느 날.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고 평생교육센터의 강당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 성인 문해교육 수료식. 박순의 할머니는 깨끗한 하얀 블라우스에 연한 회색 치마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쓴 수료 연설문이 들려 있었다. INT 강당 수료 연설 장면 할머니 또박또박. 70년 동안 나는 내 이름을 남이 써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이름 박순애를 내 손으로 썼습니다. 숨을 고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다시 배운 이 글씨로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어떤 박수는 조용히, 어떤 박수는 눈물과 함께 울렸다. INT 강당복도 연설 직후 할머니가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지호가 두 팔 벌리고 달려왔다. 지호 할머니, 최고야. 그 뒤엔 민국과 수진이 서 있었다. 이번엔 민국이 먼저 나섰다. 민국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 고개 숙이며. 엄마, 아니, 어머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안았다. 그 품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EXT 공원 벤치 해질녘 가족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호는 할머니 무릎에 누워 있었고 민국과 수진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얼굴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들이 함께 웃었다. 억지 웃음도 필요한 미소도 아닌 진짜 가족의 웃음. Call to action. 이야기의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가족의 의미, 존중의 무게,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박순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엔 아직 쓰지 않은 장이 남아있으니까요. The end. 하지만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